단빛밤 식구 여러분, 긴 하루 보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시겠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꼭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살이 참 내 마음 같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돌볼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밤만큼은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신비롭게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인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듣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고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 이제 제 목소리를 따라 그때 그 빛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아주 오래전, 유난히 무덥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낮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더니 해가 지자마자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장대비가 무섭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마을 외곽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어느 작은 국밥집입니다. 주변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하던 그런 곳이었지요. 우르릉 쾅, 집천장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건물이 다 들썩이고 빗줄기는 양푼으로 들어붙는 듯 창문을 때려댔습니다. 번개가 한 번씩 칠 때마다 창밖에 거대한 산맥이 짐승처럼 번득이며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지요. 손님은커녕 지나가는 개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고요하다 못해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던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접으려던 주인장이 앞치마를 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끼익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더니 웬 노인 한 분이 들이치는 빗줄기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노인이 발을 뗄 때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는 시계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에서는 빗물 냄새가 아닌 아주 진한 향나무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홀린 듯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향나무 냄새는 더욱 짙어져 마치 오래된 사찰의 법당 안에 들어와 있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지요.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괴나리 보찜을 풀어 헤치더니 그 안에서 때 묻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인장이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이 내민 주머니 안에는 뜻밖에도 낡은 집신한 켤레와 흙 묻은 놋그릇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네. 그런데 이 그릇에 담긴 물이 마르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노인의 눈을 본 순간 이분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 속에는 폭풍우 치는 밤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놋그릇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릇 안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릇 속의 물은 미동조차 없이 고요했습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이 물은 저 산 너머 당산나무의 눈물이라네. 오늘 밤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면 이 마을의 업보도 함께 끝이 나야 하는데 내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큰일이 나거든. 주인장은 노인의 말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비장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인장은 황급히 노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이 비바람에 나가시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날이 밝거든 가시지요. 하지만 노인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미 늦네. 내 발에 심겨진 이 집신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에 산 너머 나무 아래에 도착해야만 하네. 노인이 일어서자 그 깊은 향나무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이상하게도 멀리서 들려오던 천둥 소리가 노인의 발걸음에 맞춰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차가운 빗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인장은 차마 더 말리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걷는 발자국마다 흙탕물이 튀는 대신 은은한 빛이 감도는 것 같았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는 그 밤에 노인의 등 뒤로는 빗줄기가 비껴가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인장은 홀린 듯 가게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개가 마을 입구 당산나무를 정면으로 내리쳤습니다. 夸呱광 하는 소리에 온 마을의 창문이 흔들렸고 주인장은 귀를 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찰나에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시뻘건 불꽃을 뿜으며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이었지요. 기이하게도 그 불꽃은 폭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한동안 나무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마치 온 마을을 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주인장은 아까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마을의 업보도 끝이 나야 한다는 그 기묘한 목소리 말이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주인장은 비바람을 뚫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넘어지고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무 근처에 다다랐을 때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주인장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벼락을 맞아 반으로 갈라진 나무 몸통 안에서 아까 가게에서 맡았던 그 진한 향나무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 아래 진흙탕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그 자리에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신고 있던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노인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 집신만이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승천이라도 한 듯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괴롭히던 가뭄과 역병의 기운이 벼락 맞은 당산나무와 함께 씻은 듯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주인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의 애군을 대신 짊어지고 떠난 당산나무의 화신이었음을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 곁을 머물다 가곤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을 스쳐간 인연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었나요? 신비로운 이야기의 밤, 담비밤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